메소드 오버라이딩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라는 퍼블릭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부모 클래스가 되는, 이건 책에 교재에 있는 예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듭시다. 클래스는 P라고 합시다. 클래스 P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나의 파일 안에 클래스를 2개 이상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의 클래스에만 퍼블릭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은, 그것만 지켜준다면은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클래스 정의하는 것이 좋지만 굳이 이거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클래스 P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퍼블릭에 하나 void에 show your name이라고 합시다. your name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print ln 해갖고 I am P.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P를 이제 상속받아서 하는 게 C1이라는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죠. extends 해가지고 P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합시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메소드 오버라이딩 하는 거죠. 똑같이 public void show your name이라는, 여기 보면 함수 이름 똑같죠. 함수 이름 똑같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똑같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똑같죠.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거죠. 오버라이딩. 자, 여기서도 자기 이름을 이제 말을 해줘야겠죠. 시스템 알레 하고서 이거는 이제 바로 C1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얘는 뭐냐면은 C2입니다. C2라고서 하고서 C2인데 얘도 역시 P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C2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 된 거죠. 그래서 클래스 C2와 C1은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죠? 서로 같은 부모를 뒀을 뿐이지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show your name, 이것도 역시 메소드 오버라이딩인데 아마 이 적금 지정자는, 그러면 이 적금 지정자도 서로 같아. 이게 퍼블릭이니까 이것도 퍼블릭으로 같아야 이거 되느냐 하는데, 뭐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 조건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앞에 올 수 있는 접근 지정자가 뭐 퍼블릭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디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부모가 퍼블릭이면 오버라이딩하는, 즉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메소드 앞에 올 수 있는 그 적금 지정자는 퍼블릭밖에는 못 오는 거예요. 못 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라이빗이면 프라이빗보다는 근데 쉽게 설명하면은 부모가 지정한 접근 지정자보다 좁게 지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퍼블릭으로 했는데 자식은 프라이빗으로 지정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퍼블릭은 누구나 사용하는 건데 프라이빗은 혼자밖에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건데, 이렇게 좁아지는 범위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프라이빗이었는데 내가 퍼블릭을 한다. 이건 넓어지는 방향이죠. 이거는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서로 이제 접근 지정자도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한번 테스트를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클래스 C로부터 시작해요. 클래스 C1에 C라고 합시다. 그래서 C1이라고 할까요? New에 C1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C1. show your name 하면 이거의 당연히 출력은 나는 C1이라고 나오겠죠.
하지만 P의 P인데 new의 C1일 경우에는 P의 show your name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역시 C1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P의 P인데 new의 P다.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P.show your name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자기는 P라고, P 클래스라고 나오겠죠. 특히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랬냐면은 동적 바인딩. 영어로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이내믹 바인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P를 또 지정할 수는 없죠. 여기서 P라는 변수를 이미 썼기 때문에 밑에서 그냥 새로 그냥 그거 갖다 쓰기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P는 new의 C2를 했을 때도 P.show your name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C2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동적 바인딩이 되겠죠. 동적 바인딩. 따라서 부모에 의해서 정의된 show your name이 그 자식 클래스인 것들에 의해서 메소드 오버라이딩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저기 틀렸네요. 예, 그렇죠. 이게 동적 바인드니까 C1이라고 하겠죠. 예, 다시 C1이고 P고 C2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왜 사용할까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는 이거죠. 예, 부모 메소드가 여기 내가가 아니라 자식. 예.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모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자식 클래스 상속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딱히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다시 재정의해서 써버려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메소드의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 된 부모의 메소드는 호출을 못하는가, 이런 상황이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상속받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F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네. 오버라이딩 됐죠. 이때 여기로부터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B.F를 하면 항상 호출되는 거는 오버라이딩 하는 바로 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B를 이용해서 부르지 못하느냐? 어떨까요? 부르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있죠.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B 안에서 B를 이용해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슈퍼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내 부모의 푸를 불러다오. 슈퍼는 항상 부모를 말한다 그랬죠. 내 부모의 푸를 불러다오. 이렇게 하면은 이 B를 이용해서도 이 부모 메소드에 이거는 이제 오버라이딩을 당한 그 메소드가 되겠죠. 그거를 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한번 코드상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요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C1에서 show your name을 하면은 요거 2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C1에서 이거 show your name을 부르면 항상 요것만 불리잖아요. 그런데 요거 위에 걸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 요 바깥에서는 사실 요 C1을 딱 이용해서 부를 방법은 없고요. C1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퍼블릭에 void에 parents show your nam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 부모의
슈퍼의 뭐죠? 예, show your na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단계 위에 걸 불러서 그러는데 C1의 parents의 show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볼까요? C1에 있는 parents show name을 호출하죠. 그러면 요게 호출이 될 거고요. parent show name. 여기서 슈퍼는 자기 부모니까 부모의 show your name 요걸 하게 되니까 요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출력 결과는 바로 P가 되겠죠.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렇죠. 여기는 첫 배 거는 이제 C1이었고 밑에 거는 P를 이렇게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의 메소드를 굳이 부르고 싶다 하면은 밖에서는 다이렉트로 부를 수는 없고요. 그 자식 클래스 내에서 슈퍼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죠. 여기 오타가 나서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버라이딩.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았는데 요거랑 비슷한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로딩.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오버로딩, 짐을 너무 많이 지우는 거죠. 뭐 어떤 뭐 이런 그릇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만 담으면은 충분한데 여기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담아 놓는 거. 이런 건 이제 오버로드라고 그러죠. 오버로드. 그런데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버로딩은 뭐냐면은 오버라이딩이라는 또 틀린 거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 보면 일단 이거는 클래스 내에서입니다.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클래스 사이였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하나의 메소드에 대해서 그죠? 하나의 메소드에 대해서 리턴 타입이나 매개 변수 리스트를 다양화한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클래스 A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래 인티저 f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f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되 이번에는 리턴 타입만 바꿨어요. 또는 리턴 타입은 똑같은데 매개 변수를 바꿨어요. 그래서 인티저 k를 하나 받도록. 이 상황을 보면 f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쌍한 f는 인티저라는 리턴 타입도 가졌었고 그 다음에 void라는 리턴 타입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아무런 매개 변수도 안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인티저 k라는 매개 변수도 가졌었고 이러면서 이 f라는 이름 함수 이름 하나를 가지고서 무지하게 착취당하면서 쓰고 있죠. 이게 바로 짐을 많이 지우는 것 같은 오버로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로딩은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만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